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분들께서 은근히 많이 고민하시는 짝가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짝가슴은 일단 비대칭 가슴이죠. 양쪽이 같지 않는, 양쪽이 다른 가슴인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걸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요. 유방하고 그 다음에 가슴 흉곽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가슴에 있는 갈비뼈나 안 그러면 척추가 휘어도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갈비뼈가 양쪽이 다르다든지, 뭐 새가슴이나 오목가슴처럼 볼록하게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정도에 따라서 양쪽이 다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유선 조직이나 다른 연부 조직들의 사이즈가 볼륨이 다른 경우,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일단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짝가슴이라는 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다 대칭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비대칭입니다. 사람은 일단 대칭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의 좌우가 대칭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출발을 하시는데 원래 비대칭입니다. 그러면 짝가슴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뼈 구조물, 척추나 가슴에 있는 갈비뼈, 뭐 이런 종류의 양쪽 비대칭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대칭은 사실 성형외과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정형외과나 흉부외과 영역인데, 그게 심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슴 실질세포와 다른 연부 조직들, 그리고 약간의 근육 비대칭과 골격 비대칭을 교정을 하는 것을 성형외과에서는 주로 타겟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양쪽 가슴에 볼륨이 다른 경우가 타겟이 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가슴 수술이랑 짝가슴 수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좀 동일한가요? 동일하지는 않고 거의 유사하긴 한데 조금 다른 거죠. 기존에 있는 가슴 확대술이나 그다음에 거상술, 축소술을 양쪽을 다르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대칭에 가깝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짝가슴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나 난이도도 많이 달라지죠. 네.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게 어려워지죠. 양쪽 들어가는 보형물도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고요. 볼륨을 맞춰야 돼요. 일단은 볼륨이 비슷해야 비슷하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그 보형물을 위치하는 위치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 위치라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가 비슷해 보이게끔 보형물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들었을 때는 짝가슴 정도가 심한 분들은 한쪽만 가슴을 수술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그게 이제 반대쪽이 불만이 없을 경우인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쪽이 짝가슴에서 굉장히 작다, 그럼 반대쪽도 그보다 나을 뿐이지 작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양쪽을 같이 하시는 게 맞추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를 크게 해서 맞추는 것보다 양쪽을 다 움직이면서 맞추는 쪽이 훨씬 더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약간 더 여유가 있다고 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작기 때문에 크게 만드는 쪽에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세요. 큰 거를 작게 만드는 경우에는 거기는 차라리 고민이 덜하죠. 얼마나 잘라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확대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네. 짝가슴이 될 수도 있나요? 보형물이 되나요? 한쪽이 터지거나 커지면 짝가슴이 되겠죠. 아, 극단적으로. 네, 극단적으로. 지금은 이제 실리콘 젤백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까지는 안 가요, 잘. 근데 옛날에 생리식염수백을 썼거든요. 그런 경우는 생리식염수백이 터지는 경우는 쭉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뭐 그래서 몸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거는 생리식염수가 안에 있는 거라 소금물 한 잔 마신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쪽이 쭉 이제 볼륨의 차이가 확 나버리기 때문에 짝가슴이 되죠. 어쨌든 최신 기술에서는 보형물 때문에 줄어들 확률은 좀 적잖아요. 네, 보형물은 적죠. 그렇지만 이제 보형물이 파열됐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을 하시게 되죠. 짝가슴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다시 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비대칭이 생긴다기보다는 네. 완벽한 대칭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눈을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하죠. 신이 만든 작품도 양쪽이 다르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대칭을 만드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단. 특히 이제 건축이나 생명이 아닌 거를 마음대로 깎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데서
어느 한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계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완벽한 대칭으로 갈 수가 없죠. 내가 지금의 심한 비대칭보다는 대칭에 가깝게 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짝가슴 수술이 조금 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렵죠. 흉터도 뭐좀 다른가요? 다르죠. 심플하게 사이즈 볼륨이 달라서. 근데 이쪽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덜 큰 걸 넣고 이쪽이 작기 때문에 더 큰 걸 넣어서 가슴 확대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형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쪽이 떨어져 있다? 얘는 가슴 거상도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이랑 이쪽이랑 형이 같을 수가 없죠. 다른 수술이 되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수술 후 회복 기간이잖아요. 그럼 짝가슴 수술 회복 기간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그냥 심플한 가슴 확대보다는 조금 더 길겠죠. 왜냐하면 조금 더 복잡한 수술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그 경우에 따라서 들어가는 수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건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거는. 보형물을 넣었을 때랑 이제 거상을 했을 때랑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죠. 보형물을 넣는 거는 대부분은 보형물을 넣어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가슴이 크지 않고 작으신 분들이 더 많아서 확대는 거의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밑선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뭐 이 유륜 복합체가 떨어져 있어서 이게 올려야 되느냐, 거상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에 따라서 수술이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간단하게 보형물 넣었을 때는 회복 기간이 대략 이 정도고. 그거는 거상했을 가슴 때는- 확대랑 비슷해요. 아, 네. 보형물 넣었을 때는. 거상했을 때는 혹시 더 거상할 때는 조금 더 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실밥을 뽑는 기간이 더 긴 기간이 필요로 하니까 회복 기간이 더 길다고 볼 수 있죠. 움직임은요? 거상하면 확대보다 움직임이 더 제약이 거상을 하게 되면 확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주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 거상 말고 이제 축소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그건 안쪽 구조물까지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회복기간이 조금 더 걸리죠. 수준도 더 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보면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성형외과를 가면 눈이 다 이렇게 나온다. 이 성형외과 가면 코가 다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사이에서. 진짜 있어. 그지? 있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눈은, 그 수술하시는 그 원장님이 좋아하는 눈이에요. 그 코는 그 원장님이 좋아하는 코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을 못 해주니까. 표현을 못 해주고 그냥 예쁘게만 해달라 하니 자기가 예쁜 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는 원장님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원하는 예쁜 게 그거잖아. 그래서 똑같이 네, 거예요. 가슴 확대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어느 병원은 커요.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커. 그리고 어느 데 가면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건 원장님 취향이야. 아, 그거 똑같잖아요. 왜 YG는 연예인들이 보면 약간 프리하고 네.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이런 애들이 주로 있고, 네. SM 가면은 거의 만화 찢어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그 JYP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또 있죠.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주로. 그러니까 아이유가 거기서 못했잖아. 그러면 그 추가적인 질문, 선생님은 어떤 회사 스타일 성형이세요? 어떤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YG 스타일인지 SM 스타일인지. 셋 다 아닌데?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짝가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짝가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 또 조언은 거의 다 똑같아요. 성형외과 조언은. 특히 가슴 성형이 더 심한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가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잘 설명을 못 해줘요. 저희 병원에서 쓰는 그 상담 방법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제 다른 병원도 그렇게 한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나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나는 그거 내가 만든 방법이거든. 진짜 이게 잘 표현이 안 돼가지고 내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직접 보형물을 대줘. 몸에다가 직접 몸에다 대줘. 사이즈 직접 느껴보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또 디테일한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해주고, 네네네. 일단은 직접 대줍니다. 얼마나 내가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겠어. 반응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만족해요. 그 대줬을 때 사람의 반응과 어떻게 결정하라는 조언이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조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만족도가 달라져요. 그거를 나는 지금
20년 넘게 교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환자분의 만족도가 높더라라는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지.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의가 필요하긴 해요, 사실. 그래서 계속 이제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몇 마디를 나눠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원장님이 이거를 안다 모른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 다르고요. 해보고 하는 이야기하고 안 해보고 하는 이야기 다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험이 많은 원장님한테 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라. 짝가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오디용 원장님 찾아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가지고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좋죠.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